여러분과 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네,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8.15 특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입니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친박계 국회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예, 3.1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연례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정무 특보를 맡았던 이제 윤상현 의원 사선이죠. 예.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버린 강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고요. 또한 친박계 인사인 이제 통합당 박대출 의원 역시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영일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 가혹한 숫자다. 이제는 특별 사면을 통 크게 결단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이제는 추도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22일 대통령 맞아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바 있고요. 예. 또 여권에서도 사면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원이 예. 지난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통합을 뽑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우리도 논란이 될 뻔했습니다. 예. 예, 문재인 국회의장. 예. 자, 그나저나 여권의 반응은 어떻나요 지금? 예, 한마디로 이제 반헌법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면서 이제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사실상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특별 사면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사면법 3조 2항을 보면 특별 사면이나 이제 감형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이제는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예. 한마디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특별 사면의 조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3.1절이다 혹은 8.15 광복절이다 해서 연례 행사처럼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는 사면 얘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면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사면을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을 좀 빨리 확정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대법원에서 현재 재상고 중인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빨리 신속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확정이 빨리 또 돼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들이 또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계속 이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예. 이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내 돈 내산이라고 쓰고 뒷광고라고 읽는다입니다. 최근에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 즉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는 그런 문구를 걸고 SNS나 개인 방송을 통해서 각종 상품이나 먹거리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내 돈 내산이 아니고 광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거죠. 예, 실제 이제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는 이제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 해당 상품을 이제 홍보해 주는 것을 이제 숙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예,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표현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광고 여부를 이제 구독자나 이제 시청자들이 알아보기 힘들게 그렇게 이제는 조그맣거나 아니면 뒷부분에 표기하는 꼼수를 쓰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걸 소위 뒷광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제 수백만 구독자들을 보유한 이제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이제는 줄줄이 사죄를 하거나 심지어는 은퇴 의사를 밝힌 그 유튜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뒷광고라는 게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뒷광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이건 광고다 이러면서 하면 될 텐데. 예, 이런 뒷광고가 성행하는 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입소문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는 이 바이럴 마케팅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내 이웃이다 혹은 내 친구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좀 친근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연예인의 경우에는 왠지 닿을 수 없는 존재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뭐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 기능 등을 보증하거나 아니면 뭐 음식의 맛을 맛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를 그대로 믿고 구매하거나 그 자체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얘기를 광고라고 전제하고 밝힌다면 그 효과 당연히 크게 줄어들게 될 게 분명합니다. 뭐 그렇다 보니 오히려 업체 측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라는 걸 밝히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상품을 노출해 달라 뭐 이렇게 이제는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법적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처벌은 안 돼요. 일단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는 이제 볼 수는 있어 보이지만 네. 그 피해 여부가 입증이 어렵고 그리고 기망행위야 이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요. 예. 또한 이제는 온라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규제 법령으로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광고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 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실제 뒷광고를 한 이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에서 이번에 이런 뒷광고 논란이 계속 제기되니까 다음 달 1일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 그리고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이제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아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거 되게 그래서 어렵네요, 단어가.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네. 한마디로 앞으로는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글이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국회에서도 이제 뒷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또 발의했다고 하죠. 예, 뭐 김두관 의원을 포함한 이제 11명의 의원이 어제인 11일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제 SNS상에서 활동하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이 개정안을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SNS에서 이런 매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한 대가로 이제 금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는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 열린다입니다. 네? 병장 군인 예, 병장이요? 맞습니다. 지난 12일 그 국방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네. 이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96만 3천 원으로 거의 하사 1호봉 월급의 이제 50% 수준까지 이제는 올리겠다라고 이제는 예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뭐 예비군들을 위한 얘기인데요. 이제 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병장 월급이 오르니까 그에 따라서 동원 훈련 보상금도 이제 4만 2천 원에서 보상금을 2025년까지 9만 원 또는 12만 원까지 어이구. 이제 올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훈련들 그래도 좀 가시겠네. 예.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 이승기 변호사는 그 군대에서 월급을 얼마 받으셨어요?
뭐 사실 이런 뉴스 보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억울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병장 때 이제 보너스 달에 한 1만 원 조금 넘게 받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이제 애국페이였죠. 그때 애국페이. 제가 생각할 때 퇴직금도 나왔습니다. 근데 9,900원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명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받은 것 예, 같습니다. 저도 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예, 가물가물한데. 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집에서 돈을 받아줬었습니다. 아,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는 요 정도면은 집에다가 이제는 좀 민폐는 안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한 이번 국방부 발표를 보면은 또 병사들이 자기 개발을 좀 하도록 이제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초 작업, 청소와 같은 업무를 이제 민간 인력에 맡긴다 이런 방침도 밝혔고요. 예. 그 외에 이제 GOP나 이제는 해안, 강안에 있는 이제 조립식 생활관도 연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또 신병 교육대 침상형 생활관도 침대형으로 바꾸는 등 이제 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승기 변호사. 예. 우리나라에 정말로 멋진 군인들이 많아요. 예. 그 제 주변에도 보면은 월급을 2등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걸 꼬박꼬박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제대할 때 부모님한테 이걸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그 아들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네, 돈을 근데 받아서 썼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돈으로 더 가져간다고 아, 그것 때문에 예. 엄청나게 그럴 화를 수밖에 내시는 없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니. 웃으면서 화를 내시는 예. 누님을 한번 뵀었어요. 예. 아무튼 뭐 멋진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